사이다 무비튼.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아내,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가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너무 신난다며 아주 좋아했다. 여행 목적지는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서프라이즈로 남겨뒀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취향 저격 여행 아이템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우리 셋은 깨알같이 관광 스폿을 들리며 재미를 챙겼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놀던 아내가 조금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하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여행 코스를 돌았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최종 목적지인 호텔방에 들어오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여기는... 라는 반응을 보이길래 내가 맞아. 당신 여기 와본 적 있지? 불륜 여행하러 라고 하자 놀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실은 오늘의 서프라이즈 여행 코스는 2달 전 아내가 출장이라고 뻥치고 불륜남하고 여행을 왔던 코스를 그대로 본떠서 돌았고, 이 방도 그때 그 방과 같은 타입으로 예약한 맞춤형이었다. 이쯤에서 내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계기를 밝히자면, 나와 아내 사이에는 공통된 지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지인한테서 아내한테 익명의 아이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처음엔 여자들한테는 드러내고 싶은 본능과 숨기고 싶은 본능이 있기 마련이니까 누군지 밝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하는 거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러냐고 가볍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상은 아내는 익명의 아이디로 불륜남과의 연애 이야기를 펼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 것이었다. 익명의 아이디에는 불륜남과 꿀 뚝뚝 떨어지는 여행지 돌아보기, 바로 이 방에서 먹방을 즐기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공개해 놓았고, 마무리로 남친과 둘이 왔다는 한 줄 메시지까지 남겼다. 유부녀라는 말은 쏙 빼고. 문제의 불륜 여행 날은 아침부터 아들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다. 내가 병간호할 자신이 없으니 아내한테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애하고 같이 있는 게 어떠냐고 물었었다. 하지만 아내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절대 휴가를 못 낸다며 기어이 출근했던 날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건 서로 같은 입장인데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휴가를 내고 아들아이를 돌봤는데 오후로 되면서 열이 점점 더 올라가더니 39도를 넘었다. 겁도 나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기 전에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리 연락해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우왕좌왕하는 동안 아들아이는 열 경련을 일으켰고 구급차를 부르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다. 급기야 병원에서 하루 입원 조치가 내려졌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너무 바빠서 연락 온 걸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일 때문이 아니라 불륜남과 노느라 정신이 나가 있어서 아픈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였다.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죽어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곱게 이혼하기엔 분풀이가 안 될 것 같고, 여행엔 여행으로 서프라이즈 복수를 계획한 거였다. 아내는 불륜남과의 여행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관종이 폭발했는지 SNS에 워낙 많은 정보로 흘려나서 여행 루트 따라잡기, 호텔 검색하기, 이 모든 게 너무 쉬웠다. 얼마나 좋았길래 둘이 키스하는 사진까지 올려놓는 바람에 남편 된 입장에서는 구토가 올라왔다. 완전히 판이 다른 게, 가족 여행 갈 때는 숙박비 아껴야 한다면서 허름한 곳만 골라대면서 잠만 자는데 왜 돈을 쓰냐고 하던 여자가 불륜남과는 완전 좋은 호텔 잡아서 자랑질을 해대는 꼴이라니. 심지어 방에 전용 노천탕까지 있는 최고급 호텔을, 은행에 가서 저금 통장을 확인한 결과 내 집 마련하려고 모아두었던 돈까지 손을 댄 상태였다. 더 이상 아내를 놔둘 수 없게 됐다.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나는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건넸다. 자, 여기에 사인해. 그러자 아내는 헉 하며 놀랐다. 설마 이 방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 꿈에도 몰랐을 거다. 멍 때리고 있는 아내에게 당연히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란 말과, 지금쯤이면 불륜남 회사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거고 놈도 상황 파악을 했을 텐데 너한테 전화 걸려올 때가 된 거 같은데? 라고 하자 양반은 못 되는지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고 받으라고 여유 있게 말해줬지만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없이 그저 서 있었다. 이어서 나는 아내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다. 나는 하루도 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우리가 여행 와 있는 동안 집 정리도 아마 다 끝났을 거야. 나는 아들하고 같이 갈 거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 내가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여기 하루치 숙박비는 지불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지만 네가 내일 집에 가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거란 것만 알아둬. 뭐라고? 장난이지 당신. 내가 지금 장난이나 칠 정도로 한가해 보여? 이혼한 마당에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아들하고 둘이서만 사원 주택에 입주할 거고 준비 끝냈어. 당신 짐은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여갑 창고에 임시로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해. 찾아가든 버리든 마음대로. 말도 안 돼. 미리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 너는 나한테 미리 말하고 불륜했냐? 아니야. 그건 그냥 실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래? 그 남자 만나면 그 남자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넋이 나가버렸는지 그 자리에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여행이 피곤했는지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아이를 안고 호텔을 나왔다. 그 후의 일이지만 내 예상대로 불륜남은 아내한테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관심은 없지만 불륜남은 영업 담당이었는데 치정관계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지방 좌천이 결정난 모양이었다. 아내는 모성에 맞아 버린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었지만 불륜 여행을 갔던 날 회사에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일날 휴가를 낸 모양인데 이번 일로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서 회사에서 개무시당했다고 한다. 한동안은 회사를 계속 다닌 모양인데 걸어다닐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험담과 인간 말종이라는 꼬리표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 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살 길이 막막해진 아내는 나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내가 무시로 일관하자 자기 친정에 도와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아내의 불륜을 말해놨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장인으로 말하자면 불륜을 극도로 혐오했고 텔레비전에 그 비슷한 것만 나와도 바로 꺼버릴 정도로 결벽증이 있는 분이었으니 당연했다. 두 분은 나한테 자기 딸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과한다며 무릎까지 꿇었을 정도다. 나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찾아갔을 뿐 장인 장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불륜은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내는 왜 몰랐던 걸까? 나는 아내의 경솔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직장도 잃고 부모님에게도 손절당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며 울면서 사정했지만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참 후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었는데 불경기인 와중에도 재취업을 하긴 했는데 전처럼 정사원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었고 청소업체, 편의점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알바생이다 보니 월급은 당연히 적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허름한 단칸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절박한 사정이다 보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사정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불륜에 정신이 나간 전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회사뿐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이미 눈밖에 나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전처는 불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본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으로 감당하길 바란다. 불륜남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편 나는 그 후 아들아이와 둘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솔직히 아들아이는 아직 어리고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도 내 사정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시 퇴근, 피치 못할 때는 자택근무도 허용해주고 아이가 아플 때는 쉴 수 있도록 배려받고 있어서 힘들지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전처는 앞으로 나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를 벌기 위해 알바에 허덕이면서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건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